안녕하세요. 고전을 파헤치는 채널 고파치입니다. 여러분은 양반의 후손이신가요? 노비의 후손이신가요? 다들 난 양반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양반의 후손이었을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들의 조상들인 조선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절반이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둘 중에 한 명은 노비의 후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이제 양반이 한 10%, 양민들이 한 30-40%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많은 노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비가 왜 존재했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16세기 미암 유이춘의 그 집안의 사례를 가지고 조선시대의 노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요. 조선시대의 노비가 얼마나 많은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그 양반가의 노비 수는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집안 사람들하고 가족들과 그 주변에 많은 노비들이 안팎에서 살면서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간단한 예로 미암 유이춘 집안의 노비들은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퇴계 이황 집안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50명. 그 정도가 퇴계 이황 집안의 노비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563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그 조선의 체류였던 네덜란드인 하멜이라는 사람이 하멜표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려 200~300명의 그 노비를 가진 양반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할 정도로 옛날에 그 양반 집안의 노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 15세기 성현은 용제총화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노비가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했고, 또 역사학계 연구에 의하면 15에서 17세기 기간에 노비는 전체 인구의 약 3에서 4할 정도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절반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렇게 많은 노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현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집안 그 가족이라고 해봐야 한 서너 명 정도, 부모님과 자녀를 한둘 이렇게 되죠. 집안일은 어때요? 대부분 다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까? 가전제품이 다 하죠. 밥솥이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뭐 다 이런 것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럼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집안이 그 서너 명이 아니라 십수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집안도 있었고, 그런 십수명의 집안들이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약 중소기업체가 한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살아갔고, 또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자급자족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집안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예를 들면 밥 한 끼 하려고 해도 어때요? 방아 찍고 그 다음에 불 떼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거의 한나절이 걸리죠. 옷도 어때요? 옷감 다 해서 손수 바느질 해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반가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집안일들을 남녀 노비들이 다 대신했기 때문에 예전에 집에 노비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노비들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대체 양반가에서 노비들은 뭐라고 살았을까? 일단 양반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노비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이 자체가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암 유이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미암 유이춘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다고요? 노비가 등불을 켜서 들여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라든가 몸단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날 때쯤 되면 노비가 다시 이제 쇠수물을 대청마루에다 떠다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밥상을 들여온다든가, 예. 그리고 또 출근길을 나설 때 어떻습니까? 구정이라든가 노비들이 심지어는 신발까지 다 씻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길 딱 누가 합니까? 구정들이, 관노비들이 대신해 줬죠. 그 다음에 점심도 어때요? 관노비가 다 해결해 줬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저녁밥 또 노비들이 해주죠. 잠자리 노비들이 쫙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그 양반가에서 노비들은 양반의 정말 수족, 손발이 다 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노비제도를 폐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1894년 갑오경정 때까지 노비제도가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세조 14년도 때 양성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임금한테 올린 상소문 중에요. 대저 토지는 사람의 명맥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밥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비는 선비의 수족이라 서로 경중이 같으니 쉽게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양반과 노비의 관계를 일방적이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어때요? 양반과 노비의 관계가 거의 일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보면 주인이, 상전이 막 대부분 횡포를 저지르고 노비는 계속 일만 하면서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일찍 죽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은 노비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대신에요, 그들의 일상생활, 생계에서부터 신혼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줬죠. 그 다음에 철달 어때요? 옷감 지어서 옷 지어 입도록 했죠. 그 다음에 또 몸에 병이 나면 어때요? 의원들 불러다 치료해줬죠. 그리고 또 월급 줬죠. 예, 오늘날 회사의 직원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신변도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미암의 총 대공이가요, 남의 집 노비들한테요 얻어 터져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암이 관아에 바로 고발을 해서 그 때린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공이가 보는 앞에서요 권장을 치도록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정도로 신원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노비들이 많고 또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각 집안마다 자기 집안만의 노비관리법을 이렇게 써가지고 남겨놓고 했었는데요. 그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은의병행, 은혜와 위험을 병행하는 형태로 노비들을 관리하는, 그게 주로 양반들의 노비관리법이었었습니다. 역시 미암의 집안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요, 미암은 노비관리법을 가정의 교훈, 여기 가정의 교훈이라는 짤막한 글에다가 써놨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노비하고는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분적인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비가 소유한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 노비들한테 까다롭게 살피지 않는다. 그리고 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포용을 하고, 죄가 드러나면 적절히 매질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요체는 공정하고 명확한 태도를 갖고 은혜와 위험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암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송시열도요, 딸이 그 시집 갈 때 그 써준 글이 개녀사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딸한테 노비 부리는 도리에 대해서 딱 써놨어요. 그게 참 재밌습니다. 보면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자식이 못하는 일을 노비는 하여서 농사 짓고 밥 짓고 반찬 장만하고 원근의 심부름을 하니 세상에 노비밖에 귀한 것이 없다. 옛말에 노비 또한 사람의 자식이니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어찌 옳지 않겠는가. 부디 불쌍해하고 꾸짖지 말고 매를 칠 일이 있어도 꾸중하며 과하게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은혜와 위험을 병행하는 식으로 노비를 관리해라. 이렇게 쫙 써놨습니다. 예, 어떠세요?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노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노비가 정말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양반들의 생활과 또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비들의 노동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양반과 노비의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식구였다라는 겁니다. 일을 부리는 일꾼처럼 부리는 대신에 많은 노비들의 생계라든가 삶을 책임져 줘야 됐다라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 빗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각 집안마다 노비 관리법이 있어서 노비들을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요 방법이 바로 은의병행, 은혜와 위험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